저를 처음 군에 보낼 때, 네. 군에 전역할 때 다 저와 함께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지중한 법연이 오늘 함께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제 영산선악대학, 지금은 이제 영산대학교죠. 그때는 이제 영산선악대학교에 이제 학생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영산 사무소로 이제 간사 근무를 하러 가죠. 정말 농사일,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뭐 경운기 운전, 네. 생전 해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 그만두겠다고 좀 과사님께 말씀하시기 그러셨어요. 했죠. 그러니까 그때 오셔서 힘들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출신이라는 길은 이렇게 힘들다. 근데 이 힘든 길을 참고 견디고 나면 아마 이 길만큼 더 보람있고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같이 살면서 그때 어떤 또 이렇게 마음이 났는지 오늘은 할머니 방을 한번 청소를 해드리고 싶다. 할머니 매일 아침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 세트가 거기 있었던 거죠. 하고 그 밑에 이렇게 봉투에 담겨진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열었는데 그 기도문 내용의 이제 3분의 2가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그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전무 출신을 했으면 좋겠다. 손주가 할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문을 읽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문정석 부회장님 군대 몇 번? 2번 다녔어요. 2번? 네. 그렇게 군대가 좋으셨습니까? 전당경을 하고 있을 때 항상 우리가 느꼈던 거지만 군의 원불교가 없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했습니까? 군종 승인의 소식을 제가 전당교만 할 때 저 또한 굉장히 바라고 있던 터라 드디어 군의 원불교가 승인이 됐다라면서 만세삼창을 하고 다시 운전을 하면서 파이팅을 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군대를 제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반갑습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입니다.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김홍기 교무입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법연, 오늘은 이산 박정관 교무님과 문정석 군종 교구장님 두 분을 모시고 소중한 법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군종. 저는 지금도 이 군종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너무나 설레이는데요. 그 군종은 첫 시작에 우리 이사님께서 많이 기여를 해주셨고 또 지금은 군종 교구로서 체제를 잡아갔지만 처음에는 교화 훈련부의 한 부서로서 있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랬었죠. 제가 이제 그 학교법인 원창학원에서 8년 이제 법인 사무국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이동을 하고 이제 새로운 임지로 이제 발령을 받기 전에 지금 현재 교정원장님이신 보산 나상호 원장님이 그때 당시 교화훈련부 차장으로 계셨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새로운 임지를 가기 전에 전화를 하셔서 이제 군종이 새롭게 승인이 됐고 하니 앞으로 이제 행정적인 부분들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정강교무가 학교에 8년을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들을 와서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셨죠. 네, 그것이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군종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 교화훈련부로 발령을 받으시고 군종 업무를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발령을 받을 때는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교화훈련부 내에 뭐 이제 교무과, 교학과, 이제 훈련과 뭐 이렇게 있듯이 그때 당시에 아마 군종과 과장으로 제가 발령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발령을 받고 이제 근무를 하는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군종 교화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하고 보는 과정에 보니까 규정에 이제 특별교구가 있었어요. 네. 군 교화를 위한 이게 특별교구 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회 교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교구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제가 군종과 과장이 아닌 특별교구 사무국장으로 이제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군종 특별교구가 된 거죠. 아, 그러면 군종 특별교구의 역대 교구장님은 누구신지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때 당시는 이제 교합 부원장을 이제 겸하셨던 네, 죽산 황도국 지금 현재 미국 종급사님이 네. 겸직을 하셨죠. 아, 그리고 종탁원. 제가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부임을 했으는 지금 현재 죽산 황도국 미국 종급사님이 하셨고 네. 제가 가기 전에 특별교구장으로는 지금 그 종타원님이 하셨죠. 네. 그 역사를 가지고 군 교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염원을 담아서 한 명, 군종 장교 한 명. 그러나 그 한 명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군대 내에 정식으로 승인된 종교로서 의미가 컸기 때문에 한 명 이상의 교단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선발이 되는데요. 누가 선발이 되셨죠?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이미 지금 이제 옆에 있는 문정석 교구장님이 내정이 돼 있었죠. 군종장교 1호로. 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행정적인 부분만 이제 제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문정석 교무와의 이제 관계 속에서 인연이 조금 학창 시절 이후에 조금 떨어져 있다가 군종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키워드로 해서 다시 만난 계기가 된 거죠. 저는 이제 군종을 담당하는 교무고 이제 문정석 교무는 또 이제 군종장교 1호로서 이제 그러면서 처음 두 번째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군대에 가기 싫잖아요. 그렇게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두 번 가라 그러면 뭐 손사래를 치는데 우리 정석 교무님은 어떠셨나요? 그 당시 아까 그 전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세삼창을 하고 그 자리에 제가 갈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성우 아까 현 교정원장님께서 실무를 보고 계셨었고 국방부로부터 아마 공문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관 D부터니까 받았고 실제 공문상에 이제 군종장교를 파송해라라는 공문을 접수를 받았고 군종장교 선발에 대한 이제 그 과정과 선발 인원에 대한 조건, 자격 조건이 아마 그 공문에 내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격이 또 필요하겠네요. 네, 제가 이제 교구장에 대해서 이제 실무적인 백서를 보니 공문상에 그 자격 조건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 그 자격으로 보면 만 34세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직 경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교무를 하고 있는 성직의 경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파송을 해야 되는데 군에는 그 현직에 있는 경력을 인정해서 계급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가령 뭐 표현을 하자면 우리 그 군의관들 있잖아요. 군의관들이 인턴을 하고 군대를 가느냐, 그다음에 레지던트를 하고 군대를 가느냐, 전문의 자격을 따고 군대를 가느냐에 따라 계급이 달라집니다. 이렇듯이 성직 경력을 할 때 성직 경력 3년 이상이어야 대위라고 하는 계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늦게 출발하는 입장에서 그 자격을 다 갖추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계급을 부여받아서 가야만이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자격 조건에 따라서 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선발 기준을 맞춰보자면 저희들이 그 선발 기준에 맞으려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원불교과 들어와서 간사 근무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한 번도 안 쉬고 교무 생활을 해야만 그 자격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지 또 그 자격에 맞는 그 현역으로 있는 남자 교무들을 그 대상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제한이 많이 된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34세에도 함정이 있는데 그 군종장교의 인관이 7월 1일부로 임관을 합니다. 7월 1일이요? 그래서 군종장교들의 행정의 어떤 기준은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만 34세 이하여야 늦게 태어나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7월생 이후여야 가능한.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저희는 그 반절은 또 반절은 탈락이 또안 되는 되는 거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어려운 기준이 있었군요. 어려운 기준이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상의 기준은 당연한 거고요. 네. 예, 건강상으로는 왜냐하면 신체 검사라든지 신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검상의 어떤 건강상의 이상이 있으면 안 되고요. 네. 과거 병력적으로도 뭐 지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탈락 사유가 됐죠.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정석 교구장님은 수영 선수로도 고등학교 때 활동도 하시고 건강으로는 문제 없어서 뭐 신체 검사 때 전혀 문제 없으셨겠네요. 없었죠. 뭐 네. 우리 앞에 MC 있는 홍기교 모님과 열심히 운동도 저희가 했고 네, 네. 그러면서 네. 체력 단련도 많이 했고 네, 네. 사실은 그 당시 제 뭐 상태로는 상당히 좋은 신체적으로나 건강적으로도 그랬죠. 굉장히 좋은 상태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걷는 과정 속에 또 신검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네. 사전에 또 저에겐 아주 자랑스러운 원광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원광대학교 사전 점검을 사전 점검 싹 스캔 뜨니까 스캔을 떴는데 훌륭하다. 전혀 네. 문제 없다. 네. 훌륭하다. 그 당시 혈압도 120에 80이라는 아주 세계 보건기구가 정한 안정적인 그 혈압에 딱 맞는 혈압도 나왔고 해서 그렇군요. 전혀 뭐 다른 상의 문제는 없다. 전혀 문제가 없었었네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네. 사실은 나상호 교무님께서 한번 전화 주셔서 네가 한번 군대를 다시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시겠지만 네.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더 열심히 청소년 교화를 할 테니 다시 군대에 간다는 얘기만은 다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나중에 교단적으로 생각하고 교단의 명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군종 장교의 길을 선택을 하고 시작하게 됐죠. 네. 그렇게 이제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그렇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고 또 이제 40년의 염원 드디어 임관식을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때 감상이 특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아마 눈물이 날 정도로 네, 감격을 했었는데 정석교무 이제 입소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 수시로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혼자 가면 또 안 되니까 그때 당시 정석교무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석교무 큰애가 그때 정토 이제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네, 네. 이제 만삭일 때. 그 정토를 태우고 제가 진짜 열심히 영천을 왔다 갔다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훈련장 유격 훈련장으로 갔었는데 네. 어딘지 제가 지금 화산이었나? 화산입니다. 네. 화산 유격 훈련장이 되게 아주 5주차였는가? 그때 아마 훈련을 할 거예요. 네. 몇 주 차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때 훈련 날 때 그때도 비가 그렇게 왔어요. 그 비 오는 날 유격 훈련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열반하고 계시지 않은 이제 전산 이정택 이제 교구장님이셨고 네. 지금 이제 김종길 교무님이 이제 사무국장 할 때 대구 경북 교구 식구들과 이제 제가 이제 위문 방문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갔을 때만 해도 그때는 정석교무 아마 유격 훈련 끝나고 왔을 거예요. 네. 근데 이미 그 현장에는 다른 사람들이 유격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그 모습은 참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때가 유격이 중간이었죠. 네. 유격 진행하는 중간에 종단별로 위문을 하는데 하는데 원불교는 저 혼자잖아요. 근데 원불교 혼자라고 해서 할 수 없어서 전화를 때 원불교도 위문이 안 오냐고 물어보는데 네. 어떤가요? 했더니 그때 대구 경북 교구장님이랑 그때 지구장님들이랑 함께 갔죠. 그 훈련지에 오셔서 훈련을 하고 있는 중간에 그래서 한창 유격 훈련을 받고 그때 유격 훈련 일주일이었어요. 네. 아마 3일차 저녁에 정말 과일 하나하나 이렇게 컵에다가 컵과일 있죠. 네, 컵과일에 해서 그때 원불교가 줬던 간식이 제일 좋았던 가장 인기가 좋았던 간식이었죠. 모두에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항상 그렇게 해주셨군요. 하니까요. 네. 컵과일로 해서 1인당 하나씩 다 줄 수 있는. 그때 당시 그래도 이제 대구 경북 교구 이제 교무님들 교도님들 그래도 가장 이제 많이 이제 도움 주시고 하셨던 가까이에서 분들이 큰 힘이 되셨죠. 네, 이제 전산 이순택 교구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죠. 가까이 계시고 또
대구 경북 교구 내에 있기 때문에 더 아마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나머지고 마지막 이제 역사적인 이제 임관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단순하게 이제 임관식만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건 원불교가 처음 40년 만에 수건 사업이었고 제2의 법인 성사를 할 만큼 중요한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숙교가 처음 이제 임관식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임관식 후에 특별 기도를 했어요. 그 강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거창하게는 못해도 약식으로 하더라도 다 식 밟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특별 기도를 하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교무님들 그리고 교도님들 축하 속에서 이제 임관식을 했던 그런 기억은 납니다. 아유, 제가 응원 가는 것은 뭐 한 번이지만 그 다른 군종 장교, 다른 성직자들과 함께 원불교 군종 장교는 혼자서 그 훈련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요. 그 당시 교육 과정이 12주 과정이었습니다. 12주 과정이었고 5주차까지가 군인화 과정, 그리고 6주차부터 이제 그 임무 중심 과정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갈 때 아까 만 34세 이하라고 하는 규정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딱 맞고 4개월 정도 딱 모질랍니다. 그래서 갔었을 때 65명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때 맏형의 어떤 그 역할을 그때 했었고 또 가면 종단별로 다 모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개신교 목사님 30명, 뭐 불교 24명, 천주교 신부님 뭐 14명 이렇게 종단별로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다 좋은 또 현 동생이 될 수 있지만 종단의 역할로 보면 또 종단 간의 갈등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그럴 때 저는 혼자고 혼자서는 뭐 갈등을 겪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불교가 중간에 서서 이 세계 종단을 이렇게 조율해 줄 수 있는 또 큰형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역할들이 그때 됐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어쨌든 혼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처음이라는 것 때문에 뭐 모든 교단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등 뒤에서의 밀어주시는 그 힘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혼자지만 그걸 버텨내고 갈 수밖에 없는 그 힘 속에서도 또 가장 또 그 중에 또 괜찮았던 건 군대를 2번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근데 거기에 있는 교육 과정은 군에 처음 오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커리큘럼. 조교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때 전역한 지 10년 뒤에 다시 군을 간 건데 네.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정말 싫지만 생활관에 들어가자마자 전투화에 끈을 묶기 시작하고 전투복에 각을 잡아 진열하기 시작하고 뭐 친구류와 뭐 유니폼은 나도 모르게 각이 잡혀 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군에 갔다 오지 않은 그 군종장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목사님께서 이제 형 동생 하면서 형 군장은 어떻게 매야 돼요? 그러고 와서 군장 매는 법 좀 알려달라고 하고 총기를 닦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분리하고 닦아야 되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당시에 그냥 그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편안하게 같이 진행도 했고 그 당시에 그 저한테 기술을 맡겼어요. 기술하면 길을 길을 들고 맨 앞에서 맨 앞에 쓰는 역할. 나이 제일 많은 사람에게 기술을 시키는데 기술은 맨 앞에서 무조건 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나름의 의미를 둬서 또 기수가 그 중대의 가장 그 사기를 나타내는 게 기수잖아요. 기가 떨어지면 그 중대가 사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중대의 사기를 교무님에게 맡깁니다. 뭐 이러면서 같이 하고 이런 걸 통해서 12주의 교육 동안에 뭔가 같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또 기숙사 생활 아까 이런 라면 사건이라는 이런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단련돼 있는 단합되는 힘하고 화합하는 거에 기본적인 그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장점이지 않았나
네, 우리 종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합 그 역할을 군에 가서도 충분히 잘 해내셨기 때문에 임관식 때는 표창도 받으셨다던데. 네, 임관 때에도 참 영광스럽게도 네. 국방부 장관 표창을 네. 네, 받게 됐고 네. 처음으로 오는 그 시작에 네. 그런 상을 또 받게 돼서 아.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의 또 이 부분이 원불교 교무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확신이 됐고 네. 이 이후로 우리 후배님들은 더 잘하셔서 네. 대통령 표창을 다 받는 아유. 네,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대단하십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가실 때마다 성적들을 어찌나 그냥 최고 성적을 내셨는지 정말 자랑스러운. 그래서 군종 출신이다 그러면 교단에서도 그냥 검증된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마 그런 삶의 자세가 이렇게 배어있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간이 많으면 근무지까지도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임관을 하시고 근무지를 굵직굵직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첫 근무지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그 전곡교당이 함께 있는 이제 5사단 열세 부대에서 네. 근무를 했고요. 네. 두 번째 부대는 이제 저 부산 해운대에 있는 53사단 충렬부대에서 53사단 근무를 했고 세 번째는 전체 우리 부사관들을 양성하는 부사관 학교, 부사관 학교, 교육사 예하 네. 부사관 학교에서 근무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경기도 부천, 부평에 부평의 인천시 부평에 있는 번개부대에서 마지막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거점으로 보자면 한강 이북으로 가장 최전방에 있는 5사단 이 남으로 또 가장 그 이작사 예하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부산 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사 예하의 부사관 학교 또 수도권을 담당하는 부대의 17사단 이렇게 거점적으로 4개의 부대를 근무를 했습니다. 부산 지역에 가니까 3억 왔느냐라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네. 그건 어떤 이야기인지. 그 5사단 열세교당에 처음 가서 네. 그 당시에 다 교단적 염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갈 때 또 저는 또 되게 행복했던 게 그 염원을 같이 또 축하를 해주다 보니까 가는 곳에서마다 교구에서 그 지역 교구에서 어떤 군종이 발전하는 곳에 있어서 흔쾌히 다 합력해 주셨고 특히 5사단 열세교당은 서울교구가 연원교당입니다. 그래서 서울교구에서 십시일반 교구 교우회를 통해서 군 교당을 건축하는 데 합력해 주셔서 이제 건축비를 모금하셔서 서울교구 연원으로 지어진 게 열세교당입니다. 네. 열세교당을 짓고 제가 부산 53사단으로 발령을 받아서 교구장님께 첫 인사를 드리러 가니 서울교구에서 다 일심단합해서 교당을 지어주신 이야기를 들으셨지 않겠습니까? 네. 첫 인사를 드리고 큰절을 지었더니 3억 왔느냐. 부산 지역에도 군교당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는지 웃으시면서 3억 왔니? 아이고. 예, 3억 왔습니다. 그래서 53사단, 부산에 있는 53사단도 부산교구 내에 염원으로 연원교당이 부산교구입니다. 그래서 교구 내 교당들이 십시일반 건축비를 모금하셔서 지어주신 교당이 충렬교당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군을 후원하시고 또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제가 깊이 전하고요. 군 교당을 이렇게 지으려면 우리 국장님께서 또 행정 업무나 또 예산 업무 여러 가지가 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기억에 남는 군 건축 교당 어떤 교당 지으실 때 많죠. 네. 이제 군교 아까 앞에 이제 정석 교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열색교당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교당은 이제 육군 부사관학교하고 지금 현재 그 상군 본부가 있는 이제 계룡대 교당 이제 건축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색교당은 이제 앞에 정석교무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교구 도움을 받아서 이제 건축을 했지만 이제 육군 부사관학교나 계룡대 교당은 전혀 이제 교구의 도움이 없이 이제 정말 군종 교구장님이 열심히 후원을 받아서 했던 정말 발품을 팔아서 마련한
기금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한 곳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처음에 이제 그 육군 부사관학교에 이제 교당을 건축을 할 때는 정말 부지 선정부터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이야 그게는 다 매립을 해서 하지만 그때 당시는 이 교당을 끝까지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위에는 이렇게 이제 계단식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밑에는 저수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매립을 하고 지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집안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거기다가 이제 이만한 이제 파이프를 박아야 되는. 그래갖고 그 밑에다 파이프를 진짜 엄청 받았어요. 지금 이제 이론상 모셔져 있는 밑에 쪽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었고, 희한하게 육군 부사관학교 공사를 할 때는 어려운 점이 또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생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하루는 저녁 10시가 넘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교당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관이 터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육군 부사관학교로 이제 물이 들어오는 네. 저 마을 쪽에서 들어오는 상수도 펌프였대요. 근데 이제 그게 터져갖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갖고 그 새벽에 그 마을에 가서 펌프를 잠그고 그 공사를 했던, 그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작업을 했던 그 기억도 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그런 공사를 마무리하고 잘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육군 부사관학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룡대도 뭐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옛날 대산 종사님께서부터 신도안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교당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음과 동시에 그러면 교당도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 교당을 잘 지으려고 설계를 뽑았는데 설계비가 30억이 나와. 설계비만이요? 아니죠. 설계와 함께 건축을 했을 때 너무 큰데요. 시공비가 30억이 나와요. 아유. 그 도저히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설계사를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에 계시는 교수님이 설계를 처음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계를 했을 때 의도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계했던 의도는 우리가 시골집을 보면 대문을 지나서 마당이 있고 마당 가면 본체가 있고 옆에 별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지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룡대 교당이 타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타원형은 뭐냐면 정산종사님의 소정자를 생각을 하셨어요. 솥이다 이거. 그러니까 솥을 걸어 놓는 그런 의미로 거기를 처음에는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 형태는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분이 설계했던 의도는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하시면서 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황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공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어려웠었고 그래서 결국은 다 정리를 하고 뺄 거 빼고 해서 나온 것이 지금 현재의 이제 계룡대 교당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테라스까지 다 고민을 했었는데 그 교당 건축하면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일일이 밝히지 못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그리고 도움을 주신 분들 너무나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군종장교는 군종장교로서 또 후원해 주신 분들은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로서 또 사무국에서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다 각각 그 짐을 함께 우리가 짊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추억의 사진관을 통해서 좀 사진을 통해서 볼 텐데요. 사진을 보시고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게 누구신가요? 문정석 교무님. 누구신가요? 저 사진 누구신가요? 저게 저네요. 저게 유격장. 유격을 받을 때고 저 사진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유격의 하이라이트 암벽을 타고 내려오는 암벽을 지금 내려가는 겁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레디 준비 과정에 있는 걸 찍어준 사진입니다.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겁에 질려. 겁에 잔뜩 질리는지 아니면 정말 할 수 있다는 불길의 의지인지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다음 사진.
네, 새카맣습니다 그냥. 네, 저 사진은 네. 아까 그 유격을 받으러 갈 때 네. 저희가 교육받는 삼사관학교에서 유격장까지 행군을 해서 갑니다. 네, 거리가 그게 얼마나 되나요? 거리가 한 100km 가까이 됩니다. 100km요? 네네. 그래서 행군을 하고 가고 행군을 하고 가서 거기서 다시 유격 훈련을 일주일 받고 다시 복귀 행군을 해서 들어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편도 100km가 아니고 왕복. 예. 네. 그래도 엄청 힘듭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중간중간 제가 길을 갖고 있때 맨 앞에서 행군을 하죠. 저 길대가 보이네요. 네. 네. 1시간 한 50분 행군하고 10분 잠깐 휴식하고 할 때 저 파우더를 계속 발에다 발라줘야 발라줘야 이렇게 물집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우더를 바르면서 행군을 할 때 중간 모습이 그래도 모습은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하죠. 행군하다 쉴 때니까. 네, 다음 사진이요. 법당이네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요. 어떤 법당입니까? 어디 법당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인가요? 그 12주간 교육을 받는 곳이 영천 삼사관학교인데 네네. 그 안에 다른 종단은 다 종교 시설이 있습니다. 음. 지금은 우리도 승용교당이라고 해서 네. 지금 이제 아주 네. 참 아름답고 네. 이쁜 교당이 있지만 네. 제가 교육부를 받으러 갔을 당시에는 종교 시설이 없었죠. 네네네. 그래서 중대에서 배려를 해준 게 빈 생활관 하나를 침대를 다 빼고 침상을 다 빼고 벽을 흰색 페인트로 다 칠해주고 죄송하지만 여기서 원불교 종교 행사장을 여기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네. 했고 그 당시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수요일 날 저녁, 일요일 날 오전, 저녁 해서 일주일에 3번의 종교 행사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원불교 종교 행사장으로 삼고 책상을 놓고 위에 저 경종과 촛대와 이론상. 촛대와 저 향로랑 목탁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벽에 있는 저건 저게 사진이군요. 사진입니다. 사진을 나는 그래서 어디 교당이 없었는데 사진을 이제 프린터기 그 인쇄를 해서 네. 실사로 뽑아서 벽에다 붙여놓고 네. 그 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저렇게 야. 해서 12주간 원불교 종교 행사장으로 썼던 굉장히 의미가 있죠. 어디 교당의 수업당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구 영북교구 네. 그 교당 서로당을 찍어서 그대로 실사를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정말 추억이네요. 그렇죠. 정말 추억이네요. 네, 간절한 추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우리 이건 국장님께서 좀 이사님께서 임관식입니다. 임관식. 네, 그렇죠. 네. 이날은 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잖아요. 네. 그날 임관식 끝나고 네. 이제 특별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이곳에서 전체 이제 우리 또 저기 우리 환산 사장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다들 이제 제쪽 군용 교구장님도 계시고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죽산님께서 네. 있기 때문에 하셔서 그때 대구 경북교구 내에 있는 교무님들, 교도님들, 총부 할 것 없이 뭐 저 뒤에 홍기 교무님도 보이고 저 뒤에 네. 많은 분들이 가서 축하를 해주셨죠. 임관식 때 사진 너무나 거룩하고 의미 있는 역사의 한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기가 어디인가요? 임관식 때 모습인가요? 그랬을 겁니다. 임관식하고 군종 교화하고 있는 식구들만 따로 아마 별도로 찍었을 겁니다. 참고로 제 뒤에 있는 그 대위 모자를 쓴 저분이 그 당시 유격 교관이죠. 맞아요. 그 뒤에만 교도님이신데 그래요? 유격 교관이셨고 네. 제가 유격장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교관이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감상담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제가 세상에 살면서 교무님을 제 마음대로 굴려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다. 네. 또 그래도 그렇게 교도님이 교관이시니까 마음은 더 편안하시게. 그럼요. 네. 하고 그 교육 받는 중간에 정말 수호천사처럼 살펴주시고 아픈 데가 없는지 주변에 항상 살펴주시고 그랬죠. 사진을 보니 기억나네요. 그러네요. 네, 다음 사진. 이건 아마 열쇠교당 이 같은데요. 부분은 그 제가 열쇠 부대 아까 열쇠교당 첫 가서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서울 그때 종탄유 서울교구장님이셨습니다. 아, 네, 하고 이때 방문하셔서 열세 부대 공식 방문하셔서 힘을 한번 주셨고 끝나고 나서 열세 전망대로 이동을 해서 열세 부대가 담당하고 있는 전망대에서 통일을 또는 평화를 기원하는 기원식을 해주시는 그러셨군요. 그 장면입니다. 네, 네. 네, 다음 사진이요. 이제 저 부분은 그 교당 예정지. 예. 부지 상황 설명을 아마 제가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오사단 첫 아까 그 열세교당이 지어지는 예정지에 대해서 부지 설명과 함께 네. 그때 아까 서울교구가 전체가 연옥교당이 대주셨다고 하니까 서울교구에서 오셨을 때 설명도 해드리고 네. 상황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네. 그리고 앞에 그 모자 쓰고 계신 분이 법사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군종 참모님이셔가지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렇게 아유, 감사하네요. 참모님으로서 예, 네. 설명도 해주시고 했던 사진. 맞습니다. 이웃종교들은 또 합력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진행할 수도 쉽지 없었는데 않았죠. 그럼요. 정말 대단히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네. 계룡대 교장입니다. 네, 여기는 네. 이제 그러죠. 이게 계룡대 교당을 이제 건축을 하고 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구사님 경산 종구사님 모시고 이제 테이프 커팅하는 모습입니다. 네. 과사님도 등장하십니다. 그때는 계셨죠. 네. 그때는 네. 이제 계시고 이제 지금 현재 전산 종구사님도 그때 이제 아마 교정원장이셨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셔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대체적으로 개별 교당은 종구사님 잘 안 가시는데 네. 여기는 워낙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네. 별도로 이제 오셔서 그때 진행을 하셨고 네. 이때는 지금 이제 그 군종 교구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첫 군종 교구장을 하셨던 이제 환산 양재우 교구장님이 이제 첫 봉부식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정말 계룡대 교당 봉부식 사진의 모습이고요. 계룡대의 의미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 3군, 6군, 해군, 공군의 전 본부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자면 저희 그 경복궁에 저희 그 공무원 우리 그 행정공무원 하는 그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세종시나 지금은 세종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거기에 교당이 세워졌다. 이렇게 아마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전방 부대에서도 뭐 어디 교당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 계룡대에 있습니다 하면은 다 통하는. 다 통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청와대 다음에 있는 우리도 거기에 다 교당이 지어졌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엄청 의미가 있던 교당의 자리죠. 네, 계룡대 교당의 봉부식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정말 군중실. 이게 역사적인 일이에요. 네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동안에는 이제 종교가 위에 게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예요. 네네. 그 옆에 이제 딱 원 있고 비둘기가 있는 이것이 이제 원불교 군종 마크입니다. 이게. 우리 교구장님께서 지금 마크를 사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군종 마크인데 저거 하나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가운데 원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한쪽으로 밀어내고 이제 우리가 옆에 들어왔었는데 저것이 군종실 앞에 세워지는 날이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너무나 의미가 저 크네요. 마크가 승인을 돼야 아까 이제 문정교무 임관식 할 때도 저걸 달아줘야 되거든요. 네, 네. 저게- 병가 마크를 그렇죠. 달아주죠, 병가 우리가. 마크. 병가 그러니까. 마크인데 네. 병가 마크라고 해서 군인들은 각자 그 군복에 본인이 어떤 그 병과에 근무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을 하나씩 옆에 그걸 병가 마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기갑 부대는 탱크의 그림이 있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군종 장교들이 그 가슴에 표식을 하는 군종 병가 마크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병가 마크는 그 해당하는 종교의 성직자의 군종 장교만이 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병가 마크가 만들어지고 저 병가 마크가 그렇죠. 군종 장교의 가슴에게 달아지기까지의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네. 혹시 뒤에 사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병가 마크를 임관식 때 병가 마크를 달아줄 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하셨던 너무나 의미가 정말 네. 그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군종장교 1호, 2호, 3호로 저희는 네. 칭했습니다만 네, 1호, 2호, 3호. 세 분이 다 계시고 네. 저 사진은 우리 정석 교우님 전역하시는 맞습니다. 때 네, 이제 10년 만 9년 네. 횟수로 10년의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맞아 17사단 번개교당에서 이제 저녁식을 맞이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2호, 3호 교무 등 함께 저에게 좀 감사패를 전달하는 네. 과정에 네. 기념 사진을 찍었던 네. 네, 하고 아까 처음 할 때 한 명과 벌써 화면 자체가 든든하니 꽉 차지 않습니까? 꽉 찹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유, 조경훈 교무와 강동현 교무님 사진까지 함께 봤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육군 부사관학교 사진이고요. 군복위원님 법복을 입으신 걸 보니까 교구장님으로 네, 맞습니다. 취임하시고 가신 것 같은데요. 교구장이 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가장 또 근거리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부사관학교를 첫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부사관학교는 제가 근무도 했던 부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참 반가운 마음으로 갔고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제 옆에 우리 지휘관으로 계신 분이 여군이십니다. 네, 여군 최초 지휘관으로서 이렇게 또 올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하나 여담 말씀드리자면 맨 끝으로 보면 검은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보이는데 네. 저분이 제가 병생활할 때 네. 중대장이셨어요. 아니, 와, 세상에. 병생활을 할 때 중대장이셨던 분이 수방사에서 근무하실 때. 예, 조교로 근무할 때. 와. 그래서 굉장히 서로 만나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스러워하셨고, 네. 네, 참 뜻깊게 아마 이렇게 방문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뒤에 제 뒤에 나란히 세 분 다 계신데 세 분이 다 신부님, 목사님, 법사님 하는 군종 장교, 사관학교 군종 장교님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이때 아마 굉장히 뜻깊게 저의 첫 부대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그 옛 인연들은 정말 다시 만나게 되시네요. 그렇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잘 살아야 됩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저기는 이제 원불교 군종센터. 군종센터 본부네요. 네, 본부식 네. 같으네요. 이거는 우리 김웅기 교수님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군종센터 본부식 때 육군에서 군악대가 함께 축하를 해준 그날 비가 이렇게 많이 왔었죠. 네, 추적추적 내리고 저곳이 생기면서 이제 저희가 군종 교구도 사무실을 맞습니다. 저기로 그쪽으로 하면서 옮겼죠. 진짜 체계를 잡는 맞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사진. 본격적인 뭔가 저기는 사진까지 저렇게 해놓고 그러니까요. 뭐라도 해보려고 막 노력을 했던 원불교가 육군훈련소와 함께합니다 해서 입소장병들이 볼 수 있도록 원불교 맞아요. 있네 이게 할 수 있도록 프랑카도 저렇게 크게 함께했던 그때 기억이 나고요. 동창 교무 이경천 교무님이 사진 출연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군종 교구장님 취임식 같습니다. 네, 교구에서 조촐하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네, 삼산 이장은 교무님께 이제 인계를 받는 상황인데 네. 전 교구장님께서 굉장히 코로나 시국과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또 이때는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특히나 군은 이런 국가적인 전염병이나 이런 거에 더 민감하고 강력하게 대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군에서 접촉과 진행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꿋꿋하게 지켜주셨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활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군종교구장님을 맡으셔서 네. 참 죄송스럽고 또 굉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 주신 그 바탕하에 지금의 또 군종교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자, 정병 육성 원불교 교정원장 육군훈련소 방문입니다. 네, 어떤 사진인지요?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계신 육군훈련소장님께서 각 종교 간 종교 시설에 대한 관심, 또 종교가 군에 이렇게 해주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육군훈련소는 그 익산과 함께 있기 때문에 원불교와 함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네. 교정원장님께서 꼭 한번 부대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각 종교 간의 이런 교류에 대해 굉장히 활발하십니다. 아유. 그래서 원광대학교와 MOU도 맺었고요. 왜냐하면 원광대학교에 저희 닥터헬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런 장병들의 좀 혹시 위급 상황이 있으면 안 되지만 네네.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좀 운행할 수 있는 네. 닥터헬기 운영이라든지 다양한 간부들의 가족들에 대한 진료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원대 병원과 MOU를 맺었고 그 MOU를 맺은 이후에 교장선생님께서 그 요청에 대한 화답으로 훈련소를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네. 취임하시고 다양한 활동까지 해서 다양한 추억의 사진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사진들이 찍힐 것이고 그 과정마다 많은 그야말로 교화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추억의 사진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법연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입니다. 제가 녹화 전에 미리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두 분이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만나셨어도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적은 처음이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거의 없죠. 거의 편지 쓸 일 저희가 없잖아요. 없죠. 네. 저희가 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먼저 아우이신 우리 문정석 교구장님께서 형님이신 이산 박정관 교무님께 보내는 마음의 편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네. 이산 박정관 교무님께 형님이라 부르며 흘러온 세월이 20일 뒤면 30년이 되어갑니다. 전무 출신으로 만나서 30년이면 전무 출신 반세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 안에서도 또 같은 일과 마음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안에서 10년의 세월을 같이 보내게 되니 인연 중에 참 인연이 아닌가 합니다. 동지애를 넘어 전우애로 뭉쳐졌던 시간들이 아닐까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개척해내며 흘렸던 눈물과 땀은 함께 흘려보지 않고는 알 수 없기에 그 긴장과 감동은 아직도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나의 편이었고 인간교육 들어가기 전 준비 단계에 가정적으로 힘들 때에는 그 챙김이 만삭이었던 정토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훈련 중에서 소통의 중심이었다는 감사함을 이 자리로 전해봅니다. 당하는 곳마다 여여하면서도 명확하게 일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형님의 모습은 항상 후배들의 기광임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어느 일터든 함께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어디서 만나든 그 당처이나 기운과 마음은 항상 연하며 후일에 우리가 영묘묘한 대원전에서도 위아래층에 있으면서 전무 출신으로서 살아온 수십 년의 이야기를 원없이 할 수 있는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숨 돌리고 건강히 살피는 한 해로 보림하시고 내년 새로운 임지에서 활기차게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는 정말 저희가 30년 됐어요. 30년 되고 그러네요. 또 앞으로 30년은 더 함께를 해야 되는데 정말 대원전 위아래층까지 상당히 귀중한 법연이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네, 우리 이사님께서 우리 문정석 교장님께 네. 문정석 교무님에게 정석 교무와의 첫 만남은 예비교무 수학 시절 같은 방에서 방장과 부말석으로 만나 생활한 것이 인연이 되어 군종 승인 이후 군종정교와 군종교구 사무국장으로 다시 만나 군종교화를 위해 함께 고군분투했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많은 기억들이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네. 육군 3사관학교 입소를 하기 전 신체 검사를 위해 성남 군수도병원에서 혈압을 체크했을 때 계속해서 혈압이 높게 나와 당황했던 일, 훈련 과정 중 유격 훈련을 받고 있는 정석 교무를 위해
대구 경북 교구장님과 함께 유격 훈련장을 방문하며 위로했던 일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원불교 군종장교로서의 품위와 위상을 드러내며 꿋꿋하게 훈련을 잘 마무리하고 많은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의 축하 속에 인관식을 했던 날을 잊을 수가 없네. 원불교가 군종 승인을 받고 군종장교 1호로 정석교무가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인관식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 계룡대 육군본부를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며 하나하나 준비했던 기억도 나네.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었기에 힘은 들었지만 교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에 보람있고 즐거운 일을 했던 기억이 나네. 정석교무, 이제는 군종 교화를 책임지는 군종 교구장이 되었으니 어렵고 힘이 들겠지만 군종 장교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잘해 나갈 것이라 믿네. 그리고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오는 것이라고 했네. 좋은 인연은 나의 전로를 열어주고 향상심과 각성을 주는 인연이라 하셨듯이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빛과 같은 좋은 인연으로 함께 공부하며 진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갔으면 하네. 정관교무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방송 출연을 통해서 두 분은 더 오랜 시간 동안 또 세세생생 이어지는 소중한 법연이 되어지리라 생각이 들어지는 소중한 글 감사드립니다. 자, 영상 편지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누군가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신다면 우리 문정석 국장님은 누구에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 어려운 시기를 오늘 군종으로 제가 나왔으니까 어려운 시기에 함께했던 우리 정토, 그리고 그 길을 또 따라서 지금 군교를 함께했던 우리 동생 교무에게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영상 편지를 카메라를 보시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정관교무 당신이 얘기했던 그렇도록 고마워하고 또 항상 이야기했던 정관교무님과 그 시절을 얘기하다 보니 정토님의 그 선택에 있어서의 지지와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혼자 감내하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왔던 감사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군교화가 교단의 하나라고 하는 마음을 합해준 정토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항상 지지하면서 교무의 길을 응원해줘서 너무나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대신해서 정관교무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군종장교를 하고 그 떠난 자리를 또 우연찮게 우리 동생이 문현석 교무가 항상 그 교당을 따라오면서 군교화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안정화시키고 개척하고 안정화시키고 하는 과정에 또 군종장교가 아닌 민간 성직자로서의 어려움으로 함께 했는데 그 어려움마다 꿋꿋하게 그 자리를 해내고 그 자리들이 또 군종에서의 한 역사로 또 기준으로 남게 해준 그 공로는 이제 군종교무장으로 와 있으면서 더 많이 느껴지고 그 고마움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별로 안 좋지만 그 건강 항상 챙기면서 전무 출신의 길로 또 이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도반으로 계속 남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토님과 문현석 교무님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이유로 말할 수 없으시겠지만 그 함축된 메시지에서 의미가 충분히 담겼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이산 박정관 교무님은 어느 분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신 건지요? 네, 그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군종 교화를 위해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이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셨던 과산 김현 우리 스승님께 제가 편지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네, 읽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영상을 들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 전무 출신을 소원하고 간사 근무를 위해 영산 성지를 찾았을 때 스승님께서는 영산원에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지요. 간사 근무할 때 그동안 해보지 않은 농사일과
또 많은 일들 속에서 힘이 들어 전무 출신의 삶을 포기하고 사가로 돌아가 제가교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저에게 전무 출신의 삶은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참고 잘 견디면 이 일보다 즐겁고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속는 셈 치고 끝까지 같이 살자라는 말씀을 받들고 속는 셈 치고 살아왔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박하고 조촐한 가운데 합리적이고 강직한 성품으로 혈심혈성을 다하여 전무 출신의 삶으로 일관하신 스승님께서 편찮으셔서 집에 계실 때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는데 가끔 찾아뵈면 교단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우면 안 된다며 얼른 가라고 재촉하신 스승님. 언제나 늘 곁에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이제 직접 찾아뵙고 스승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나 이미 열반에 드신 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듯이 저는 과산 스승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승님의 뜻 받들어 교단을 위하여 혈심혈성을 다하는 전무 출신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과사님께서도 흐뭇하신 미소가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 나갔더라면 어쩔 뻔봤습니까?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 역량으로 또 동량으로 커나가고 있는 제자가 너무나 흐뭇하게 바라봐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정말 두 분들의 말씀을 다 담아내지도 못했는데 오늘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신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 오늘은 이산 박정관 교무님과 문정석 군종교구장님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드는 소중한 법연이었습니다. 오늘 만난 법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법연은 누구신가요? 그 소중한 법연에게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나날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오늘 출연하신 법연들과 함께 인사드리며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